공간이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유쾌한 공간으로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이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전시를 마음껏 볼 수 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입소문만으로 점점 방문객은 늘고 있는데 현재 1년 동안 약 12만 명의 어린이들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들이 와서 공연도 보고 책도 읽는 곳, 또한 올 때마다 책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곳. 이곳은 어린이들에게 꿈의 공간이다. 그 1층에는 극장도 있던데. 예. 그 극장에서 공연도 있나요? 예, 거기는 이제 극장인데 거기서 어린이들 단체로 와서 이렇게 인형극이라든가 또 매직쇼라든가 또 음악 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공연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탄탄 스토리하우스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공연장. 인형극, 뮤지컬, 매직쇼 등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난 공연이 펼쳐지는 곳으로 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유쾌하고 즐거운 공간이다. 근데 이런 복합 문화 공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 생활하면서 책이란 매체를 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이제 수출을 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낀 게 우리나라는 어떻든 그 문화적인 공간이 좀 부족하다. 또 그 문화적인 공간을 어렸을 때 문화 환경에서 자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사업보다는 이런 어린이 문화 공간을 지어서 이거를 제가 이제 운영을 하면은 애들한테 문화적인 환경을 줄 수 있겠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었는데 처음에는 참 굉장한 어떤 그 반대도 있었고 뒤에서 좀 비웃음도 있었고 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공연도 보고 이게 책을 보고 미술도 감상하고 그러고 가고 토요일 날은 가족들끼리 토요일 일요일 날 이게 공휴일에는 가족들끼리 가져와서 즐기다 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린이 문화 공간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국내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이렇게 개방하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출판 한류를 또 이끌고 계신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외 그 출판 전시회에 참여하시다는데 최근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모스크바 도서관 갔다가 9월 9일날 왔는데 그 모스크바란 러시아란 나라에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전도 처음 갔고 그랬는데 그 시장이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담을 하면서 굉장한 어떤 그 효과를 봤는데요. 러시아 자체도 어린이들 교육에 대한 것은 관심도 많고 또 아동 출판이 아직도 좀 부족해서 저희 회사의 책이 그 굉장한 어떤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좋은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그 출판계가 좀 불황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아동 도서의 경우에는 상당히 뭐 잘 판매도 되고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히 우리 김 대표께서 출판하신 그 탄탄 동화 시리즈 그건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라고 알려졌는데 그 탄탄동화 시리즈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 어떻게 어원 자체가 좀 재밌잖아요. 탄탄대로. 탄탄대로에서 이제 대로에서 그 탄탄이라는 그 어원을 따서 왔는데 이렇게 지어놓고 나니까 참 잘 지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그 좋아해요. 탄탄 그러면은 우리 한글 순수한 우리 말이지만은 영어도 같기도 하고 영어 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탄탄 동화를 읽으면은 애들이 탄탄하게 자란다 하는 이런 어떤 재미있는 그 조크도 있는데요. 이 탄탄 동화가 이 태생하게 된 그 계기는 1999년도부터 준비해가지고 2001년도에 이제 첫 출판이 됐는데 그 당시에 외국 수입책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해서 냈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 동화라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꼭 필수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탄탄 동화가 그 어원 자체처럼 재미있게 좋듯이 탄탄하듯이 이 동화 자체, 탄탄 동화가 지금까지 탄탄하게 어린이 그 동화책 세계에서는 아주 자리를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원 미디어의 대표작 탄탄 동화 시리즈, 탄탄 테마 동화, 탄탄 세계 명작 동화, 탄탄 리듬 동화 등 탄탄이라는 이름을 걸고 연령별 분야별로 수많은 동화 시리즈가 출판되고 있다.
2001년 첫 출시 후 지금까지 어린이들의 좋은 버시자 스승으로 그들의 옆을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동화책들이 출판되길 기대해본다. 지금 김 대표께서 출간하신 책들은 예. 어린이 그림 동화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그림 동화를 위해서 사는 또 마지막까지 여생을 그림 동화와 같이 사는 그런 어떤 이 출판인으로서 남으려고 하는데 어린이들한테 그 그림 동화야말로 정말로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림 동화를 질을 높이고 또 우리 그림 동화를 만들어서 세계 어린이들한테도 널리 보급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출판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림 동화책을 전문으로 지금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 그림 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그림 동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원래 이제 제가 이런 동화책을 좋아하면서 또 어린이들 좋아하다 보니까 어린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이제 그 어린이들 관계된 책이 이제 동화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계기가 돼가지고 어린이 동화책을 만들다 보니까 어린이 책은 어떻게 보면 예술의 종합 세트물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도 알아야 되고 글도 알아야 되고 음악도 알아야 되고 어린이 교육도 알아야 되고 어린이 심리학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린이 책은 그 어린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그 책에 그 인기가 없어요. 실패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상식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해서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떻든 그 만드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출판사로는 최초로 런던 북페어에 이제 결국 그 출품을 하고 그래서 그 수출의 물꼬를 트셨다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어요. 2007년도에 이제 그 런던 북페어에 한국 출판사로서는 처음 참가를 했었는데 그 영국 하면은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출판의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출판물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계속 어떤 이 홍보를 하고 또 우리나라 책을 알리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영국에 출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02년도에 이제 볼로냐 도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10년 이상을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한 그 효과를 보고 또 실제 계약도 많이 하고 또 수출도 한 40개국 나라에 수출을 해서 참 다른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책이 세계 수출을 하겠나 하고 이렇게 의아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그 출판이 정말 그 세계 어디를 내놓더라도 하나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출판의 한류 이런 건 자신 있고 또 앞으로도 정말 비전이 있습니다. 아, 그럼 상당히 경쟁력이 있네요. 그러면 있죠. 그러면 책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수출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림 동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직접 우리나라 그림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또 때로는 안치품을 보낼 때는 인쇄라든가 제본이라든가 직접 만들어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책이라는 거는 그 나라 문화의 척도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을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이 전통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기타 우리나라의 그 지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세계에 알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국에서는 어떤 그림 동화책을 가장 좋아하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림 동화가 외국 서양 유럽 쪽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유럽 쪽의 그 동화는 그야말로 순수한 그림 동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동화는 약간 그 그림 동화 내용 속에 항상 학습적인 것이 좀 가미가 돼요. 교육적인. 교육적인 것이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이 그 학습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뭐를 배웠느냐 또 뭐하고 관계되느냐 이러는데
그런 학습적인 관계되는 책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 좀 타부시하다가 이제는 외국인들 유럽 쪽이라든가 특히 남미라든가 동남아 이런 데서는 이 학습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오히려 이제 벤처마킹 해가지고 그거를 더 좋게 생각하고 출판하는 그런 경향으로 조금 이렇게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점을 이제 타부셨던 것을 이제는 그거를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출판 환경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더 많이 수출들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사 경영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화에 대한 스토리 선정까지도 좀 깊이 관여하신다는데 그림 동화 책의 스토리 선정 때 가장 중시하는 것, 그건 뭔가요? 스토리 선정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중심,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겠는가,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또 창의력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주제별로 책에다가 이 책은 인성 교육에 필요한 책, 이 책은 창의력을 위한 책, 이 책은 학습적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책,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스토리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죠. 뭐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이 탄탄동화 시리즈가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경쟁력 있는 그런 그 동화 시리즈인데 그 동화 시리즈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나 뭐 재미있는 얘기가 있나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하나 만드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1년 반을 걸린 이유가 펜촉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10십자로 덧칠을 해가지고 색깔을 내는. 십자를 찍어서? 예, 찍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여러 번 덧칠을 해야만 색깔이 나오는 그런 화풍이거든요. 그 작가가 1년 반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등이 좀 굽었더라고요. 굽은 등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책을 만들 집념이었지만은 작가는 하나의 어떤 등이 굽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내 집념만 너무 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후에 참 미안해 생각했지만은 그 책을 볼 때마다 그 작가가 생각이 나고 또 그때 1년 반이라는 것을 제 집념으로 해냈구나 하는 생각할 때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그 원화가 우리 지금 탄탄스토리하우스 전시실에 이렇게 소중하니 간직해서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모님한테 아주 조언해줄 그 올바른 독서 교육법이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되게 부모님들이 애들 그 책을 읽히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 앞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욕심이 많아요. 어린이들은 분명하니 적정량의 독서를 시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편해야죠. 독서의 나이라는 게 있어요. 독서 나이. 독서의 나이라는 것은 책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느냐, 적게 읽었느냐, 또 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책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독서의 나이는 몇 살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책을 골라서 독서를 시키면은 굉장히 그 애들이 재미있게 책을 볼 수 있고 나이에 맞는 책을 골랐을 때 애들이 쉽게 책에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애들 독서할 때는 우리 아이의 독서 나이가 몇 살인가 이거를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책을 골라줬을 때 어린애는 굉장히 재미있게 쉽게 책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독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동심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그림동화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동희 대표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5입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다자녀 가구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결국 그 동화를 6개국어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또 무료로 배포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내용들인가요? 제가 우연찮게 저희 고향을 갔는데 거기에 그 다문화 가정이 생각보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애들이 크면은 우리 고향의 지킴이가 될 텐데 그 지킴이가 되는 그
이 다문화 가정의 이 어린애들이라든가 외국에서 오신 그 어머니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고는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우리나라 풍습이라든가 간습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알 수 있는 거는 물론 살다 보면 알 수도 있지만은 빨리 알 수 있는 거는 간접적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간접 경험이 책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다문화 가정에 애들 교육을 잘못해 놓으면 성장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애들 교육은 부모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모가 그 교육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모르고 우리나라 글을 모르니까 애들 교육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그 나라에 맞는 그 언어로 우리나라 책을 그 필수적인 책을 좀 만들어서 주면은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문화 책을 만들었는데 6개국으로 이렇게 먼저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 말도 있지만 다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전래 동화와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책을 5권 나눠서 10권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상간벽지부터 사각지대 지금 상간벽지가 모든 게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아니라도 문화적인 사각지대가 되거든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을 먼저 이게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북, 전자책이라고 그래서 출판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전자책 때문에 종이책 출판이 어떤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지금 현재 그 성인물 어른 책들은 이미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물 어린이 책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덜 받는데 분명히 그 어떤 환경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그 책을 만드는 출판인으로서 제가 이제 고집스럽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종이책, 페이퍼북에 대한 것은 더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출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단언을 하지만은 어린이들한테는 이북이라는 것은 정말로 해로우면 해로웠지 이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이 자녀를 좀 더 이 창의력을 깊게 하고 또 어떤 이 잠재력을 발굴하고 또 인성 교육을 좀 더 남다르게 교육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면은 페이퍼북을 통한 그런 어떤 독서 운동을 통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남다르게 성공하지 않겠는가. (365일) 산타 할아버지라는 그런 그 별명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해서 생긴 별명인가요? 참 제가 동화책을 만들면서 애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고객이 어린이니까요. 내가 돈을 벌고 애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존립하는 만큼 뭔가가 다시 하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차에다가 항상 이 동화책을 싣고 다니면서 애들이 만나면은 어디든 간에 책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꺼내서 주고 또 우리 여기 탄탄스토리하우스에 오면은 10번 오든 20번 오든 항상 왔다 가면은 애들한테는 동화책을 한 권씩 선물을 해줍니다. 근데 그 책을 받는 그 어린이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어떤 책을 애들한테 주어서 보람을 느낀다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그 어린이들한테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애들한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받으면서 책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께서는 그 아이들한테 책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이 동화책은 애들한테는 하나의 장난감, 놀잇감, 쉽게 놀잇감이다. 또 때로는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책이거든요. 하나의 그 애들한테요. 그러니까 부모는 애들한테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애들을 책을 너무 이 귀하게 또 아주 엄하게 또 이렇게 다루게끔 하는데 실제 애들은 이 장난감처럼 책을 아무데나 가지고 던지고 펴보고 이렇게 그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애들한테는 그 동화책은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동화책은 때로는 장난감, 때로는 부모와 같은 소중한 이 두 가지를 겸한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표님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시한 건 무엇이 있나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모르고 앞만 보고 쭉 왔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쭉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중요하고 또 우리 모두한테 중요한 것은 그 인성인 것 같아요, 인성.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뼈저리게 느껴요.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 좋고 그 어떤 밝고 또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인성이 좋아야지 다른 그 물질적인 거라든가 기타 뭐 지식이고 뭐 다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위에 모든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이 나는 인간의 본성, 성품이다. 그 성품을 바르게 했을 때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린이 책을 만드는 출판인으로서 어린이들한테 책을 나눠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오셔서 그 애들한테 책을 나눠줘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은 제 마음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대표님 그 염원대로 전국 도시에 이런 그 탄탄스토리 하우스와 같은 그 복합 문화 공간이 전부 도시마다 설립돼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문화를 많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그림 동화의 수출의 개척자이신 여원미디어 김동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림동화는 세상을 배워가는 아이들이 접하는 지식과 감성의 보고이자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매개체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무수히 많은 그림동화책이 출간되고 있지만 단일 브랜드로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온 그림동화책은 드문데요. 10년 넘게 업계 선두 자리를 지켜온 그림동화 출판 전문가 김동희 대표. 그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해 한국 그림동화책이 세계를 향해 무한히 뻗어나가길 기대합니다.